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돌이켜보면 참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강했던 이제 상반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시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나오는 종목들로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전체적인 시세부터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가까이 내리고요. 한미반도체도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LG디스플레이가 오늘 4%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SKC 이쪽도 강한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삼천당 제약이 4%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세를 유난히 또 돋보이게 나타내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에서 클래시스, 루니, 덴티움 이러한 종목들 선별적인 강세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는 쉬어가고 있지만 현대모비스, HL, 만도 같은 종목들 오름세 나타냅니다. 오늘 정유 가스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은행주들도 일제히 좀 상승불 켜져 있고요. 증권 안에서 메리츠 금융주도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 쪽은 한화오션이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이는데 해운주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HMM이 2%대 상승하고 있고 오늘 물류 쪽에서 STX, 그린로지스 이러한 종목들 굉장한 또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다, 매수 적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엔터 콘텐츠 오늘 강해요. SM이 특히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1% 이상의 상승, 우주항공, 국방까지 모두 다 시세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AS 받아볼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6월 21일에 말씀해 주셨던 DI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8% 이상,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어요. 3만 원을.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었다가 오늘 한 3% 정도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총 6천억대 구간에서 그 피어 그룹과 1조 이상의 그 시총 차이를 갭 메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는데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 HBM3에 대한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서 범용 디램까지 이제 그 캐파를 좀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율에 대한 문제는 아마 계속 앞으로도 대두가 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솔루션인 이 검사 장비 쪽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 저는 갭 메우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DI의 시총이 올랐지만 8천억 좀 안 되는 수준이고 YC는 여전히 1조 5천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은 여전히 DI 쪽에 갭 메우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홀딩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의 주가 상승을 잘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에 늘 확인해 보는 게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 엿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 강도 상위 20위까지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또 섹터별로 색깔이 잘 칠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화장품 과 전력 인프라 쪽에 강세가 돋보이고 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부품까지 좀 담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이 좀 새롭게 추가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쪽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출주에 대한 관심 여전한 것 같네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가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번 주부터 수출이 긍정적인 종목들이 선취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 쪽을 조금 시장에선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실리콘투의 단기 차입금이 증가되면서 이거 이제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규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규모가 늘어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아마존에서의 K뷰티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인디 브랜드들의 더 성공적인 수출 기대감 그런 부분들과 최근에 어쨌든 강달러가 지속하면서 결국 이제 그 미국향으로 수출이 잘 되는 쪽에 집중하는 모습.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의 어떤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NDR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NDR 하는 상황에서 ODM들 NDR 하는데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화장품 쪽으로의 다시 좀 확신이 좀 들어오는 모양새고요. 최근 수급은 용기 업체 좀 쇼티지가 살살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용기 업체라든지 ODM 전반적으로 바스켓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도 꾸준히 이제 용기 쪽과 ODM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랐던 종목들도 많아서 그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 잘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OLED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OLED는 지금 이제 그 OLED 전반을 보시는 것보다는 네. 딱 포인트 두 가지를 잡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애플이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점유율을 좀 밀어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 그게 이제 그 밸류체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OLED, 그러니까 기존의 LCD에서 OLED 쪽으로 적용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이제 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AI PC에 대한 레포터를 작성을 했는데,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OLED 노트북 탑재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서히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 OLED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AI PC에 대한 모멘텀이 OLED 채택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이제 트렌드 속에서 IT 기기 쪽에서의 OLED 채택률은 아마도 AI PC와 함께 급속히 올라가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소재주나 장비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 관련해서도 이제 모멘텀 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종목들 우리 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보기 전에 조선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조선도 지금 역대급 호황이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꾸준히 좀 갈 수 있는 섹터인가요? 그러니까 그 논란이 이것도 또 있는데,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냐. 네. 저는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냐를 굳이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업황이 좋다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요. 견조한 수출 실적, 그다음에 수주 이런 것들이 좋은데, 거기다가 해상 운임 상승하면서 또 지정학적 모멘텀까지 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고, 기관 수급으로는 이제 HD 현대미포라든지 세진중공업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규모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제 수주가 완료가 이제 된다면 올해 6개월 만에 수주 목표는 꽉 채우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4년 연속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되면 27년까지 슬롯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컨테이너선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컨테이너선 쪽으로 굉장히 그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홍해 사태로 항로가 길어지고 운임과 중고성과가 반등을 하면서 발주가 좀 이어지고 있고, 저는 금리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 또 수주가 나오고 있었는데, 뭐 독일이라든지 그 이외에 유럽 쪽에서 또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은 먼저 금리 좀 내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쌓아놓고서는 발주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는 구간에서의 이제 발주가 좀 살아나는 사이클이 기대가 된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선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PC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PC의 대장주는 아무래도 HD 현대 미포 조선. 근데 이제 이쪽으로 기관들은 수급 유입시키고 있는데, 지금 배 이제 수주 받으면 내 26년에 이제 수출에 이제 실적에 잡힐 텐데, 26년 기준으로는 사실 HD 현대 미포가 가장 이제 7배로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을 집중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HD 현대 미포 그리고 세진 중공업 쪽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화신입니다. 현대차 앞서 이제 머니맵에서 오늘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오늘 장 초반에도 사실 29만 9,500원까지 찍으면서 30만 원 앞두고 이제 신고가 또 찍었거든요. 현대차가 잘 가니까 부품주 같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을 하면 수혜주는 현대차죠. 근데 네. 주가는 좀 다릅니다. 주가는 대장주가 지금 따로 있죠. 화신이 최근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 베타가 크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이제 총 매출액 중에서 인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고, 이제 IPO 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셔야 이게 얼마나 큰 모멘텀인지를 좀 감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인도 IPO 서류 제출을 하면 상장까지 한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뭐 지금 회사 측에서는 10월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4분기 중으로는 아마 상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 현대차의 인도법인이 상장을 하는데 밸류체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냐라는 것을 본다면 지금 아마 그 보유 주식 한 17% 정도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가 점유하는 그 비중이 2위예요. 15%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버는 돈은 잘 버는데 멀티플을 얼마나 받을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인도 쪽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받는 그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을 때 15%의 구주 매출을 한다면 아마 현대차로 현금 유입되는 부분 한 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 이 자금으로 증설을 할 거다 인도 쪽에 그런 지금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캐파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밸류체인 쪽으로는 Q가 성장하는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화신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또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설에 따른 수혜주 앞서 또 말씀 잠깐 해주시긴 했거든요. 네, 그 화신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부분, 그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멀티플이 상향되는 요인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는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주력 시장이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면서 주가 조정을 겪었는데 뭐 2분기부터는 아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본격적인 물류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은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의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공장은 2분기부터 정상 가동 들어갔고 북미의 메타플랜트 신규 가동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의 신규 공급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쪽에 모멘텀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셰시 생산 쪽이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모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홀로 생산으로 인해서 유효 생산에 대한 설비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회사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30만 원을 거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면 증권가에서 이제 제시하는 더 높은 목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화신도 따라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목표 주가는요? 네, 1차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바텍입니다. 전통 유리 강자라고 하는데 글라스가 들어가는 쪽들이 많아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게요. 애플 수혜주, 이 화면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점유율을 좀 상승시킬 것 같은데 그 상승의 수혜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사실 이번 주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되긴 했는데 반영이 됐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글래스 시각, 업력이 이미 10년이 넘는 좀 전통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종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과 인프라 바탕으로 해서 OLED 태블릿 외 방면으로 이제 글라스 시각 관련 추가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들을 고객사와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IR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발표를 했죠. 일단 애플이 26년에 폴더블 생산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노트북 울트라 싱글라스를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유리 기판, 코어 기판용 TGV라고 해서 글래스 관통 전극 제조 요 생산 라인도 26년에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요런 두 가지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폴더블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있으신데요. 뭐 이번에 발표를 했듯이 폴더블 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에 가까운 것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IT 제품 패널이라고 해서 아이패드를 접는 부분 아마 이거를 LG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나눠서 담당할 것 같은데 아바텍의 고객사인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펼쳤을 때 10인치 정도 후반 되는 폴더블 아이패드용의 OLED 패널을 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바텍의 지분을 12%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애플이 LG 디스플레이를 좀 벤더로 가져가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아바텍을 벤더로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앞서 사모펀드 연기금 관심 섹터에도 OLED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애플향 점유율 상승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리사랑으로 이제 벤더사인 아바텍까지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OLED 쪽 채택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일단 그 동사가 지금 OLED 시각 쪽이 가동률이 9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사의 하이브리드 OLED 11인치, 13인치 물량을 100%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스마트폰 세트사 외에 노트북 고객사로 또 일부 또 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캐파는 계속 그 750K까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8.6세대 시각 공정도 이제 고객사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납품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AI 기능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대로 인해서 OLED 패널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침투율은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OLED 시장 확대의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내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56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총이 뭐 한 10배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모멘텀은 많은데 저평가돼 있으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종목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바텍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 13,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님과 잠금 해제 종목들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